그렇게 안 해도 돼서 이거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볼 건데, 평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이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평면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직선이 있다라고 보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했었단 말이야.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하고, 그럼 그 방향 벡터를 여기 밑에다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점 지나는 거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은 방향 벡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평면 위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가 있을 텐데, 뭐 얘의 방향 벡터를 이 평면의 방향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얘를 잡을 거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 평면에 뭐를 우리가 가지고 이 평면을 설정을 할 거냐면 법선 벡터라는 걸 설정을 할 거야. 수직인 벡터. 그래서 이 수직인 벡터랑 요 평면 위에 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평면이랑 수직하다 보니까 수직한 친구의 벡터랑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랑 내적했을 때 항상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이 평면을 나타내는 그 평면 위의 점을 내가 x, y, z라고 하고, 여기 위에 한 점을 a, b, 뭐 x1, y1, z1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런 벡터가 있겠지. 요렇게 가는 벡터가 하나 있을 거고, 이 벡터랑 요 벡터랑 무조건 수직일 거기 때문에, 임의의 요 벡터랑 요 법선 벡터랑 항상 수직일 거기 때문에, 요 법선 벡터를 내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랑 요거 벡터 내적한 거랑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법선 벡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방향 벡터라는 그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하고, 이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 그거를 내가 x1, y1, z1이라고 할 때, 이때 평면의 방정식을 a, 자 여기 그 x, y, z를 나타낼 건데, x, y, z랑 요 한 점 사이의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내적해서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평면의 방정식의 기본이야, 기본. 이게 기본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지.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낸 다음에 이거 전개한 형태. 그러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까지는 그냥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을 그냥 합쳐서 어떤 상수라고 보는 거야. 요렇게도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가는 이유는 이제 유형별로 얘를 써야 되는 건지 얘를 써야 되는 건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을 쓰는 친구는 교선, 두 평면의 교선을 구하는 그 교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얘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점과 이제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평면의 방정식을 요렇게 나타내고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편할 때. 그럼 절편할 때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절편할 때는 x절편을 내가 뭐 a라고 할게. 그러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z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절편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냐면, 이게 x절편이 a, 0, 0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0, 0, 0, b, 0,
C 이렇게 지나는 친구일 때 우리가 요런 식으로 또 직선 아니 그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문제 풀다가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쓸 때가 또 유리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점을 지나는 그 평면의 방정식이 있는데, 세 점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세 점은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A랑 B라는 이런 벡터가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벡터랑 요 그 평면에 그 법선 벡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법선 벡터를 내가 뭐 n이라고 했을 때 이거랑 내적해서 0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A 벡터 AC라는 벡터랑 요 그 평면의 법선 벡터랑 또 수직이니까 내적해서 0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이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면 A랑 B랑 C라는 친구가 이제 A랑 B랑 C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 A랑 B의 C의 관계식. 그럼 이 관계식을 가지면 법선 벡터의 그 법선 벡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법선 벡터랑 여기 세 점 중에서 한 점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나서 문제 풀면서 어떤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지를 오늘 한번 설명을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그 중간에 푸는 시간을 안 주고 일단 내가 쭉 설명을 먼저 할게. 왜냐면 이게 풀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도를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일단 여기 그 유형 10번부터 170페이지예요. 170페이지. 그래서 170페이지에 있는 그 거기서부터 대표 유형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가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169페이지는 안 했었는데 그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거기 위에 써 있는 내용처럼 푸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오늘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기 잘 보면 점을 지나고 벡터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벡터랑 수직인 거니까 평면이랑 평면의 법선 벡터가 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선 벡터 정해졌고 한 점 정해졌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법선 벡터 5하고 x 한 점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x 빼기 2 더하기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고 y 플러스 1 아이고. 여기 이렇게 y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z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0이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평면 방정식이 되는.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하면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한 다음에 상수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아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문제 풀 때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법선 벡터가 뭔지 그러니까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겠지. 뭐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뭐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법선 벡터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평면 위를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우리가 평면의 그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자, 이거 지금 0,1,2를 지나는 평면이니까 한 점은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법선 벡터를 알아야 돼.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평면이랑 이 평행한 평면은 법선 벡터가 똑같겠지. 평행하니까. 평행하니까 이렇게 평면이 두 개가 있어. 얘랑 수직하면 이 위에랑도 이렇게 수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요 x랑 y랑 z의 개수. 즉 3, 마일, 1이 법선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법선 벡터랑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3, x 빼기 0. 그 다음에 여기 법선 벡터 마이너스 y 한 점 지나는 거 1이니까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법선 벡터 1이니까 플러스 z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을 때 0이 된다. 요게 이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랑 뭐를 넣으면 되냐면 1, 마이너스 2,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으면은 3,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플러스 3, a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가 0이다. a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이것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풀어줄 건데 지금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옆에서 적어준 것처럼 여기 세 점을 지나는 그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점의 특이성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점을 잘 보면 얘는 x절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y랑 z가 다 0이기 때문에 얘가 x절편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야. 아니, 그쵸, 맞죠? y절편.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절편을 알 때는 평면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었다라고 했냐면 여기 밑에 세 번째 잘 보이죠? 절편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 도형의 방정식,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이런 식으로 써도 직선의 방정식 무방하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여기다 축 하나만 더 추가된 게 요 형태니까 그 요거처럼 한번 풀어보면 지금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여기 y절편이 2니까 2분의 y, 여기 z절편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분의 z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얘가 몇 몇을 지난다? 얘가 0,1,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0,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돼서 c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z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k,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k, 그래서 k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배웠던 거 있죠. 이거 세 점 지나는 걸로 풀어줄 건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게 절편이구나 라는 걸 알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점을 지날 때 그럼 어떤 맥락으로 가는 거냐면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평면이 있어 이렇게. 지금 세 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처음 거부터 A, B,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뭐 여기가 C라고 할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야. 필요 없어. 정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개형만 알면 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겠죠. A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평면은 방향성을 정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네, 평면은 방향성을 정할 수 없으니까 평면의 수직인 친구를 방향으로 잡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구한다라고 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쵸? 뭐 아무렇게나 빼도 돼. 그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수직인 거 내적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수직인 친구를 A, B, C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법선 벡터일 거 아니야. 그치? 법선 벡터. 그러면은 이렇게 빼볼까? 뭐 얘에서 얘를 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방향 벡터를 두 개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두 개의 방향 벡터를 각각 설정을 할 건데 첫 번째 방향 벡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에서 얘를 뺄게. 그냥 빼는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얘에서 얘를 뺄 거면 다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고 이거에서 이걸 뺄 거면 다 X, Y, Z 다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방향 벡터가 하나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 두 번째 거. 그럼 뭐 얘로 할까? 이렇게 해서 얘에서 얘를 뺄까?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빼면은 3, 2, 0이라는 방향 벡터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요 두 방향 벡터랑 이 법선 벡터는 서로 수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방향 벡터, 이 법선 벡터 여기다 옮겨도 여기도 수직, 이 앞에도 이렇게 수직일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내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적해볼게. 내적하면은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3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내적을 하면 3a 플러스 2b가 0이다라는 식이 또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얘를 빼면 이거 두 개를 빼면 이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c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집어넣으면은 아니다 뭐 그치 그 뭐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뭐야 3a가 2c다라는 식까지 딱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a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3분의 2c잖아. 그죠? 그 다음에 b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c고 c 대신은 그냥 c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 법선 벡터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거 어차피 실수배해도 방향성은 똑같을 거 아니야. 벡터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c분의 3을 그러니까 c는 나눠주고 3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2, 마이너스 3, 3이라는 방향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평면의 방정식이 이제 나오겠죠.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나는 뭐 점 아무거나 하나 설정할 건데 이걸로 설정할게. 그러면은 x 플러스 3 마이너스 3y 3z는 0이다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요걸 가지고 뭘 하면 돼?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k,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2k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k를 구해보니까 k가 또 3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점을 지나는 친구는 절편은 굉장히 특이한 친구잖아. 그러니까 절편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절편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면 되지만 없으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그 세점 지날 때 평면의 방정식 푸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대표 문항 빨리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유형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유형 정도는 풀어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중간고사 때랑은 좀 달라. 중간고사 때는 공부를 조금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얘는 공부를 안 하면 진짜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거 막 가서 내가 생각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당장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직선을 포함하고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직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 때 뭐를 구했었냐면 아까 세 점 알 때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죠? 그럼 세 점 알 때도 뭐를 찾았어야 됐냐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았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 여기 보면은 2,2,1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가 2,2,1이래. 그럼 내가 첫 번째 방향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방향 벡터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향 벡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이 직선 위의 한 점을 내가 잡을 수가 있어. 직선 위의 한 점. 그럼 직선 위의 한 점은 뭐가 제일 좋냐면 얘네 다 1로 만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선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1로 만들려면 2, 3,1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선 제일 편하겠죠. 아니 뭐 0으로 잡아도 돼. 뭐 0이 더 편하면 0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상관없어. 그러면 방향 벡터 구하면 얘에서 얘 빼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향 벡터 두 번째가 1,1,1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랑 수직인 그 법선 벡터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걸 내가 A, B, C라고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방향 벡터랑 이제 내적을 해서 0이 된다 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개를 그냥 빼. 그냥 A랑 B랑 C의 관계만 구하면 돼.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정확한 A랑 B랑 C 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벡터기 때문에 그냥 비율만 알면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비율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이 두 개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은 A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땐 그냥 C가 바로 0이 나와버려. 그죠? 이게 A랑 B가 같아. 그러니까 A 빼기 B가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C가 그냥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C가 0이라는 말 자체가 방향 벡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Z 쪽으로는 방향 성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벡터 자체가 이 법선 벡터 자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냐면 얘랑 얘의 가장 간단한 B는 1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 벡터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향 벡터가 이거니까 여기 위에 한 점 1, 2, 0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x-1 마이너스 y-2 C가 없잖아. 그럼 0,0 지나는 건 애초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힘들어. x-y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랑 이거랑 이제 비교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 b는 0 c가 1이 되면서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이거는 별개야. 이쪽에서 나오는 ABC는 내가 그 법선 벡터 설정하려고 그냥 그 잡아놓은 ABC인 거고 문제에서의 ABC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좀 별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 맥락만 여러분이 이거를 그런 애들이 있어. 이걸 또 막 굳이 그림으로 막 그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그림으로 못 그려.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건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약간 무모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푸는 방법에 대한 것만 일단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605번에 해당하는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떠올렸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썼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여러분 기억 어딘가에. 그래서 직선을 우리가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그러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건데, 연립했을 때나 아니면 여기다가 k를 곱해서 이거랑 이거랑 더했을 때도 어차피 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해서 점이 하나 정해질 거고, 요런 형태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응용해주면 돼. 평면에다가 그대로 응용해주면 되니까, 이 평면식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나 바꾸고, 그러니까 는 0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얘랑 얘를 그러니까 이 두 평면의 그 교선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교선을 지나는 그 평면의 방정식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하나는 그냥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수는 아무데나 곱해도 돼요. 아무데나 곱해도 되고,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되는 거냐면 K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이게 망족을 하는 거잖아. 이게 항등식 원리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는 평면은 요 앞에 평면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평면은 요 뒤에 평면이 되는 거니까,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을 지나는 교선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완성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냐면 0, 2, 1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랑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0이랑 2랑 1을 넣으면은 여기는 K가 남겠죠. 그래서 K가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이면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3, B가 2, C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했던 그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아니면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이 방법 그대로 썼었을 텐데, 그거 그대로 적용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교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럼 교선을 이제 실제로 구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평면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평면 두 개가 지나가면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네도 결국에 x랑 y랑 z의 그러니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선이 지나가는 x, y, z의 비율이 있을 건데, 그 비율을 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먼저 소거하기 편한 게 y니까 여기다 2배를 곱해서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평면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까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x 플러스 z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x랑 z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x랑 z의 관계식이니까 이걸 z로 정리를 하면은 z는 5x 마이너스 4가 아니지, 마이너스 5x죠.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y를 소거한다는 마인드로 가면, y는 방금 소거했으니까 x를 소거한다라고 보면 이거 밑에다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 2배 해준 거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6z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래서 이것도 x를 소거할 거니까 5y 마이너스 7z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면 z가 z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5y 플러스 3을 7로 나눠준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에 있는 x랑 z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랑 y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z는으로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7분의 5y 플러스 3은 z다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베꼈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b가 3.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관계식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그 각도 같은 거 한번 구해볼게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는 평면이야. 그러면 이 각도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알파랑 벡터는 방향성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게 법선 벡터니까 요거의 법선 벡터를 내가 n1이라고 하고 요거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할게요. 요거의 법선 벡터를. 그러면 얘랑 내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랑 내적을 하게 되면 요 사이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요 사이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 각도나 여기 각도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각각 구해. 그래서 법선 벡터 구하면은 2, 1,1이고 이쪽은 1,-1,2가 되는데 이 법선 벡터 두 개 내적하는 공식으로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란 얘기. 그 내적하는 방법이 뭐였어? 두 개 내적하면 이 벡터를 내가 n1이라고 잡고 얘를 n2라고 잡으면 n1 내적 n2는 n1의 크기 n2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 내적할 수 있잖아, 그치? 내적해보면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2 빼기 1 더하기 2라서 이쪽이 이제 3이 나올 거예요. 내적값이 실제로 3인 거야. 그럼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크기가 뭐야? 크기는 요거 제곱 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6. 여기도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그 법선 벡터 찾아가지고 내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서 얘도 보겠습니다. 두 평면의 수직인 법선인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끝났네. 이게 지금 보면 이거랑도 얘랑 수직. 그죠? 얘랑도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요거의 법선 벡터, 이거의 법선 벡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의 법선 벡터 k, 마이너스 4, 0이랑 a, 3, 5랑 서로 수직일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내적을 해주면 되니까 ak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요거랑 또 수직일 거니까 그래서 5a 마이너스 5a가 아니지. 이것도 얘는 0,5, 마이너스 k랑 a, 3,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수직일 거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은 15
마이너스 5k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k가 3이 나오고 k가 3일 때 a는 4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7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할만해. 아까 앞에 그 초반에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내적 나오기 시작하면 좀 편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선이랑 평면이, 자 근데 이거는 한번 보자. 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걸 내가 알파라는 평면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 그럼 요 각도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알파의 방향이 아니야. 알파의 방향이 아니라 알파랑 수직한 친구의 방향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방향 bek터랑 방향 벡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방향 벡터랑 이 법선 벡터를 내적을 하게 돼서 요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요 각도는 90, 여기가 수직일 거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방향 벡터랑 요 직선의 법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요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내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90 마이너스 세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지금 2, 3,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알파의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3, 1,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랑 내적을 해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자체가 이거 각변환하면 그냥 애초에 사인 세타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냥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려주는 그 문제집도 있기는 있어. 근데 그거나 이거나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맥락만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은 얘랑 내적을 했을 때 6 더하기 3 빼기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크기는 이거 3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은 루트 14.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루트 14. 그래서 코사인 이제 90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이거 14니까 계산을 하면 여기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30도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나 또 지나갔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직선이랑 평면이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직선이야. 그 다음에 평면이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 근데 이 직선이랑 평면이랑 평행하다라는 건 요거에 법선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법선 벡터가 있겠죠. 그럼 이 법선 벡터랑 이 직선이랑도 수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는 나는 얘에서 얘를 뺄게. 그러면은 1, 1, 마이너스 1이라는 방향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앞에 거에서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예요, 지금. 뭐 뭐든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이 법선 벡터, 여기서 법선 벡터는 k-1,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럼 얘랑도 수직일 거니까 이거 두 개 내적해서 0 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k-1 플러스 2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 거꾸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평면이랑 어떤 직선이랑 수직이래. 그러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이 직선이랑 평행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선 벡터랑 직선의 방향 벡터랑 실수배해서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만
잘 따져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건 한번 해볼 거예요.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 자,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직선 위에 한 점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자, 이게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금 뚫고 지나가는 거야. 뚫고 지나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점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요 점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거냐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하나 잡을 거야. 그럼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2분의 x-1은 2분의 1-y는 z는 뭐 t라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수 값으로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실수를 내가 t라고 잡으면 x는 2t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2 넘기고 1 넘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y는 1-2t, z는 그냥 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점이 뭐를 지나면 되는 거야? 이 평면을 지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평면을 지나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2t 플러스 1, 더하기 2-4t 마이너스 t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 이제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데, 요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0이 되기 때문에 t는 3이다라는 식이 아마도 나올 거예요. 그럼 t가 3이면 내가 좌표를 아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좌표를 구해보면은 3이니까 7, 마이너스 5, 3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한 거지. 내가 원하는 교점의 좌표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하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찾아서 이 점이 이 평면을 지난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얘랑 연립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랑 이거 연립 못해.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인 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자, 평면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이 마이너스 4, 1, 3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법선 벡터. 그 법선 벡터가 1, 마1,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법선 벡터 자체가. 근데 이거의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4, 1, 3을 지난다라고 보면 이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4, 1,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향 벡터랑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방향 벡터랑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직선을 아예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은 지금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1분의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1분의 z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앞에 문제랑 똑같이 돼버린 거지. 앞에 문제에서 요 직선이랑 여기 위에 한 점 구하는 거 찾았어야 됐잖아. 그럼 요 위에 한 점을 내가 t라고 잡으면 되겠죠. t라고 잡으면 요 위에 한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t가 돼야 되니까 x는 t-4, 여기다 마이너스 t 넣으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 t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요 평면 위를 지나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뭐였어? 이게 방향 벡터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야. 그럼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구하기 위해서 t라는 거로 비례상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좌표 설정해놓고 이 점이 이 평면 위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좌표 다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t-4 플러스 t-1 플러스 t 플러스 3 플러스 11은 0이다라는 이제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힘들어. 얼마야? 그러면은 3t 얼마니 이거? 14 빼기 5 하면은 플러스 9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 4, 0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얘들아 이게 대칭점이랑 요 위에 한 점의 중점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궁극적인 대칭점 같은 경우에 요 밑에 있을 텐데 그냥 x 증가량만큼 또 늘어나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7,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푸는 친구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z 성분만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공식 바로 적용해 볼게요. 루트 16 플러스 1 플러스 64분의 라고 써주면 되겠죠. 옛날에는 y까지만 y 개수까지만 제곱하고 루트 닫았었는데 여기 이제 z 성분까지만 또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0,0,0이기 때문에 여기다 0 싹 다 넣으면 k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81일 거라서 이제 k는 9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평면이 이제 z까지 추가된 그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처럼 z 성분 추가해서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 이거 보고 사실 바로 생각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보이면 이거 빼면 돼요. 벡터를 빼면 되고. 그래서 P라는 거에서 A라는 벡터를 빼면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벡터 두 개를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건 크기를 제곱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벡터의 크기라는 거 자체가 루트 x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z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 벡터의 크기인데 그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6이 된다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면은 9의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요 A라는 벡터가 이 A라는 벡터가 9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의 중심이 A고 이제 반지름이 루트 6인 9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굳이 막 식의 형태를 물론 식의 형태를 외우면 좋은데 내가 이게 좀 잘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원래 벡터 내적하는 방법대로 그냥 내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볼 건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거 아니구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과 구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그럼 평면과 구인데 구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중심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지름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z-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4, 9, 16 그죠? 그러면 29 추가했으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36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평면과 요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6이다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과 직선, 아니 그러니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여기서 2, 마 3, 여기다 4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4, 6, 4 플러스 K는 6이다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여기 절대값까지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루트 9니까 여기 넘어가면 3이고 여기 위에가 14 플러스 K의 절대값이 18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양수 K 같은 경우에는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것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중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구의 중심이랑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이 있을 거니까 요거에 잘리는 원의 반지름 같은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의 평면의 방정, 그 평면을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그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네 둘이 만난다 그랬잖아. 그럼 만나는 점을 내가 찾고 싶어. 그럼 두 개를 뭐 해?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그냥 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하면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개,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뺀다라고 보면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1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구가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요 평면을 이제 우리가 구한 거가 되는 거죠. 요 평면. 요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평면인 거예요. 그럼 이 평면이랑 3, 마 1, 마 4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그냥 루트 9니까 그냥 3분의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6 플러스 2 플러스 4 빼기 6 하면 되는 거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아니고 이거 하고 이제 그 앞에 거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X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거는 조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해야 돼. 이게 그 마지막에 있는 유형이 사실 제일 어렵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일단 보세요. 자, X축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축을 포함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좌표 공간이죠. 요게 X축이잖아. 그럼 이 그러니까 X축이 평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XY 평면이 있고 뭐 XZ 평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봐봐. Y는 루트 3Z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 X축 그 X 성분만 빼고 Y랑 Z라는 이 평면에서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거 우리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이거 Y랑 Z가
우리가 알고 있는 x랑 y라고 생각을 하면 z는 루트 3분의 1y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럼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인 친구인 거야?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게 몇 도야? 30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아, 이게 또 그 공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평면이야. 지금 평면인 거고 요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각도가 지금 30도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할 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요렇게 지나는 선이 있지. 그럼 이 선을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쭉 빼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장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평면이 되잖아. 그럼 이 평면이 요 평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여기 점이 원점이잖아. 0,0,0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친구 있지? 이렇게 쭉 나오는 직선. 이게 X축인 거야, 지금. 그럼 이 X축을 얘가 지금 포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뭔가 되는 거냐면 알파라는 평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있는데 베타는 지금 어떤지 몰라. 아직은 몰라. 베타라는 친구는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몰라. 근데 베타라는 친구 위에 넓이가 2루트 3인 삼각형이 있대. 근데 삼각형을 어디다가 정사형을 시킬 거냐면 XY 평면에다 정사형을 시킨대요. 그럼 얘들아 XY 평면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Y축이 이렇게 있고 아까 X축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XY 평면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선 따라서 앞으로 쭉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정사형을 했는데 넓이가 3이래. 그러면 평면 벡터랑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 내가 이거를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랑 얘를 정사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정사형을 했을 때 그 원래 넓이가 2루트 3인데 2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정사형한 넓이가 나온다가 정사형의 기본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세타 값을 대충 찾을 수가 있어요. 세타 값을 대충 찾을 수가 있고 이거 약분하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아, 그러면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3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면 베타랑 여기가 Y축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 이거를 XY 평면이라고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한번 볼게. 그럼 평면 베타라는 친구는 이 XY 평면이랑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돼야 되는데 알파라는 다른 평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베타가 깔려버리면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평면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어? 또 다른 30도를 만들 수 있는 건 요렇게 지나가는 게 있겠죠. 요게 이제 3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베타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요 베타 위에 있는 저 삼각형 ABC를 알파에다 정사형을 하고 싶어. 그럼 베타랑 알파가 이루는 각도는 6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친구 원래 친구가 2루트 3인데 이거를 알파 평면에다 정사형을 하면 두 각이 이루는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루트 3이라는 정사형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내가 구하는 S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S제곱 같은 경우에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사형을 추가를 해서 면과 면 사이의 각도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아.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대충 어떻게 각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방금도 이게 Y축이었다가 XY 평면으로 바뀌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단면으로 그리지만 어떨 때는 이 점이 X축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길 내가 축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평면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냥 단면으로 볼지 입체로 볼지 그걸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그 뒤에 이거 그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까지 하고 나서 요 유형은 조금 더 볼게요. 알겠죠? 요 유형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 다시. 마지막 유형 하나만 볼 건데 그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169번을 한번 봅시다. 169번. 169번이 아니죠. 169페이지를 보고 586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이거는 그 진짜 여러분이 집에 와서 복습을 좀 하긴 해야 돼. 이거 그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게 이 부분이거든. 오늘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그 앞에 것까지만 그냥 막 돌리면 됐었어. 근데 그 개정되고 나서 추가된 게 여기라서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야. 개정 전에는 그냥 나왔는데 이게 요 뒤에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외울 게 조금 있는 거라서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거기 위에 있는 방법대로 구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방법 하나 해서 요거 두 개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아까 뒤에 있는 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이지. 사실 꼬이니치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유씨 이거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공간상에 있는 꼬이니치 그리는 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꼬이니치여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제일 최소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럼 그 최소가 되는 상황일 때가 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약간 이제 3차원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니. 그러면 이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가 수직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도 이제 수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요 위에 있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친구를 저 왼쪽에 있는 친구로 잡으면 얘가 x-1은 3-y는 2분의 z다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고 요 두 번째 있는 친구는 2분의 x-2는 y는 2분의 1-z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 위의 점. 그럼 이 직선 위의 점을 내가 하나 구할 거야. t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또 하나 구할 거야. s라고 해서.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t 플러스 1, 3-t, 2t가 되겠죠. 여기 x는 t 플러스 1, y는 3-t, z는 2t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건데 얘는 2s 플러스 2, s, 1-2s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요렇게 지나가는 방향 벡터가 있겠지. 요 두 점을 지나가는 방향 벡터.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방향 벡터를 설정을 해보면은 그게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뭐에서 뭐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방향 벡터를 잡을 거라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t-2 s-1, 3-t, 3-t-s, 2t-1 플러스 2s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하늘색 벡터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색 벡터라는 거의 방향 벡터랑 이 직선의 방향 벡터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얘랑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뭐를 내적을 했을 때 얘랑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1, 마1, 2가 되겠죠. 아니면 또 뭐도 있어? 요 직선의 방향 벡터도 있는데 얘는 2, 1,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내적 하나 이렇게 내적 하나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내적을 하면은 t-2s-1 마이너스 3 플러스 t 플러스 s 플러스 4t 마이너스 2 플러스 4s가 0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면 6t s가 이게 뭐야 3s 어우씨 헷갈려. 그 다음에 마1 마3 마이니까 마6이 0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2t 플러스 s는 2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내적을 했을 때 2t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s 마이너스 4t 플러스 2 마이너스 4s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9s 1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t 플러스 3s가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t랑 s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연립하면 어떻게 돼? 맞나 식이? 잠깐만요. 그래서 뭐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면은 2t 플러스 6x가 2니까 이게 2t 플러스 s가 2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t가 1이고 s가 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t가 1이고 s가 0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연립해서 이렇게 구한 거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t가 1이니까 2, 2, 2가 될 거고 여기다 0을 넣으면은 2, 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거 x는 빼서 제곱할 필요 없고 y 빼서 제곱하면 4 빼서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그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이게 첫 번째예요. 거기 그 설명 보면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 설명을 문제처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봐봐.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좀 빡세. 이게 좀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 지울게요. 이거 뭐 만약에 궁금하면 그러니까 방법을 대충 알았을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나중에 영상 한번 더 보세요. 이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두 번째 방법은 몰라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이 유형 자체가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건 조금 그나마 조금 낫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 그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보면 이 법선 그러니까 이 방향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를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는 이 직선에도 법선 벡터고 이 직선에도 법선 벡터가 되는 거잖아. 수직인 거니까. 이렇게도 수직이고 이렇게도 수직이니까. 그래서 애초에 세팅을 얘를 법선 벡터라고 먼저 세팅을 그냥 해버려. 법선 벡터라고 그냥 세팅을 해버려. 그러면 이 법선 벡터랑 요 직선의 방향 벡터인 1, 마1, 2랑 요 직선의 방향 벡터인 2, 1, 마이너스 2랑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내적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의 법선 벡터가 이거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c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내적해도 0이니까 a-b 플러스 2c도 0이 될 거예요. 여기다 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면 이게 더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더하면 a는 무조건 0이야. a는 0이고 b는 2c다라는 그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방향 벡터가 이제 이게 법선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0, b랑 c의 비율이 2대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뭘 배웠었냐면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기억나지? 평면과 점 사이. 그러면 요 밑에 친구로 하나 잡을 거야. 이 밑에 친구로 잡으면 얘가 법선 벡터고 여기 위에 여기 지금 요 직선 위에 점 하나를 내가 임의대로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을 때 제일 편한 게 0, 0, 0 되는 거 잡는 게 제일 편하니까 2, 0, 1을 잡을 거야. 그러면 자, 요게 법선 벡터고 저게 점이니까 그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팅을 할 수가 있냐면 x 앞에는 0이니까 그냥 굳이 써줄게. 0-2. 그 다음에 여기가 2, y-0. 그 다음에 1, z-1. 이게 0이다가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냐면 요 밑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2y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게 지금 이 밑에 친구랑 수직이고 요 위에 친구랑도 지금 수직이니까 이 밑에 평면 중에서 얘랑 평행한 걸 지금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왜냐면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인데 그 평면 중에서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그 평면이랑 이 직선 자체가 이제 평행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직선 중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평면이랑 요 직선 위에 아무 점, 제일 만만한 게 1, 3, 0일 거 아니야. 그죠? 0 되는 거 찾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5분의 x는 없으니까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야. x는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y 대신에 3 넣고 z 대신에 0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6 더하기 0 빼기 1이니까 얘도 똑같이 루트 5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어떤 거냐면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근데 이 평면은 이 직선이랑 평행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랑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직선이랑 요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일단은 655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평면과 평면의 교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 두 개가 지나가는 이제 선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선이 그 교선이랑 수직인 평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알파랑 베타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알파의 그 법선 벡터가 1, 1,이고 그 다음에 베타의 법선 벡터가 2, -1,-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랑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평면 알파랑 이 베타랑은 서로 지금 수직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가 지금 교선인 거거든.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요 점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길게 이어지는 게 교선이라고 봤을 때, 교선이랑 수직인 평면이니까 그 교선이랑 수직인 평면을 내가 그냥 칠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교선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교선이랑 수직인 평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칠판이니까 그냥 칠판을 우리가 여기 교선과 수직인 평면이라고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럼 교선의 수직인 평면 위에 길이가 3인 선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길이가 3인데 이거를 알파 위로 정사형을 하게 되면 요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정사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요 길이가 지금 1인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요렇게 왔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디로 정사형을 하고 싶냐면 베타로 정사형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 베타로 정사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사형이 될 거니까 여기에 코사인 값은 이게 코사인 3분의 1이면 여기는 이게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정사형한 여기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3분의 2 루트 2를 곱해서 2 루트 2가 만들어지겠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알파랑 베타가 서로 수직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65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도 일단 교선이 일단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평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평면이 두 개가 있는데 평면 알파 같은 경우에는 법선 벡터가 1, 루트 3, 2 루트 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생각 한번 해볼게. XY 평면이야. 그럼 XY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좌표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X, 여기가 Y니까 이거란 수직한 벡터는 Z축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XY 평면이랑 XY 평면의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Z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 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Z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1이니까 얘의 법선 벡터는 0,0,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법선 벡터는 0,0,1이다 라고 일단 보고 평면 베타가 있는데 베타의 법선 벡터를 n이라고 할 때 n이랑 0,0,1 이게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xy 평면인 거예요. 그러면 베타랑 xy 평면은 수직은 아니란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y 평면이랑 베타는 수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평면 알파 위에 넓이가 16인 사각형을 베타 위로 정사형을 할 때 정사형을 한 그 넓이를 a라고 할 때 a의 넓이가 8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도는 16이랑 8 요거 이제 코사인 곱해서 16 코사인 세타를 해서 8이 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세타는 6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도가 60도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XY라는 친구가 있는데 XY라는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왜 이런 식으로 그렸냐면 알파랑 XY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벡터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의 교선을 XY 평면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는 우리가 내적을 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크기 계산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10이니까 루트 16. 요건 크기 1. 그 다음에 내적하면은 2 루트 3이 되니까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봤을 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세타가 30도란 얘기야. 그러면 알파랑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30도인데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라고 보면은 XY 평면이랑 베타가 수직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XY 평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사이로 XY 평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고 요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각각 평면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가 또 30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봤을 때 도형 A를 XY 평면 위로 정사형을 하는 거니까 아까 도형 A 넓이가 8이었잖아. 그 8에다가 코사인 30도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루트 3이 나오는 게 이게 S가 되면서 S제곱은 48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대부분 문제를 보면 어떤 평면이랑 어떤 평면에 교선을 무조건 주게 돼 있어. 그거 교선을 안 주면 이게 평면이 막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평면은 막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평행하고 이런 게 또 아닐 수도 있고 교선끼리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는 건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중심이 8, 1,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8, 1,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그 알파 위의 점 B에서 접하는 구니까 여기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과 직선 사이, 그러니까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거 거리 구하는 거 공식 써보면은 이게 1, 4, 9니까 루트 14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12가 되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지금 28이 나오니까 2루트 1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실제 길이가 2루트 1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1대 2대 루트 3 요 공식에 맞춰서 보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봤을 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42가 될 거예요. 그럼 BP 전체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P에다 수선의 발 내린 것까지가 42니까 BP 전체 그 길이는 2 루트 4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게 A랑 B가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수직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요 A, B라는 친구랑 BP라는 친구가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될 거기 때문에 직선 BP랑 알파가 이루는 각도는 60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BP라는 친구를 정사형을 할 건데 BP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구에서 요렇게 돌려서 요 위에 위치하는 점들은 BP의 길이가 다 2 루트 4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친구도 이쪽에서 보면은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할 거란 얘기야. 구기 때문에. 그래서 요 P가 여기에만 꼭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요 원 위에 있는 점 P는 다 BP 길이가 2 루트 4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BP를 그럼 정사형을 했을 때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BP랑 베타 사이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 사이의 각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평면이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는 법선 벡터가 1,-2,3이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2,3,-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제 내적 그 공식을 맞춰서 얘도 크기가 루트 14, 얘도 크기가 루트 14가 되겠죠. 그래서 14분의 내적해주면은 2 마 6 맞나?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내적값이 2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단면화를 이제 시켜볼 거예요. 단면화를 시켜보면 이게 지금 알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베타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60도인 거야. 단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B가 있잖아. 그 다음에 B에서 P로 갈 수 있는 제일 멀리 떨어진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갈 수도 있어요. 평행하게 가서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P가 됐을 때 여기가 60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딱 보기만 했을 때는 이게 최대로 멀리 떨어진 이 베타랑 평행한 것까지 딱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요거랑 대칭인 것까지는 여기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P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정사형했을 때 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정사형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오고 얘를 이렇게 정사형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요 거리가 제일 짧아지는 거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60도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게 60도 여기도 60도면 이걸 여기다 붙였을 때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도 여기도 60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거보다는 정사형했을 때 거리가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서 막 이런 데서 이걸 정사형해버리면 이거는 얘랑 이루는 각도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지금 뭐였지? 아까 2루트 42였고 여기서 이렇게 정사형을 하면은 이제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면 2분의 1이니까 루트 42가 되겠죠. 그래서 L의 길이의 최소값은 루트 42가 되는 거라서 L 제곱 같은 경우에는 4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리다 보면 이게 여러분이 공간에서는 아직 이게 잘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사형했을 때 제일 최소가 되는 거는 얘랑 요렇게 각도가 맞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